정확히 얘기하면 쿠퍼액으로 임신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희정 원장입니다. 사람들이 쿠퍼액으로 임신이 되는지, 지뢰사정으로 임신이 되는지, 과연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괴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과연 진짜 쿠퍼액으로 임신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사정전 액체라는 뜻의 프리컴은 쿠퍼액 또는 쿠퍼C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4에서 5ml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쿠퍼액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성교를 위한 추가 윤활제의 역할. 둘째, 정자가 목적지까지 생존해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원장님, 찾아보니까 활동성 있는 정자가 있기는 한데 그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쿠퍼액으로 임신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쿠퍼선은 정자를 생산하지 않지만 관계를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미 음경에 정자가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남성의 정액에 정자가 약 1억 5천만 개 정도 있는데 쿠퍼액엔 수천 개 정도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쿠퍼액으로 임신이 되었다는 실제 사례도 있고요. 건강한 남성과 배란기를 맞은 가임기 여성이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게 되면 임신될 확률이 20에서 25%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쿠퍼액 임신 확률은 1% 정도라고 하며 상대적으로 희박하긴 하죠. 여성의 가임기에는 자궁경부에서 분비되는 자궁경부 점액이 있어요. 이 자궁경부 점액은 정자가 난자까지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콘돔을 꼭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 임신이 걱정되실 때는 사후 피임약을 같이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뢰사정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통계상으로 지뢰사정 임신 가능성은 20%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높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임신 가임기가 아니더라도 지뢰사정은 콘돔이나 다른 피임기구를 알러지나 다른 사정으로 사용하실 수 없는 커플들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콘돔이나 피임약 같은 다른 방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피임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쿠퍼액에도 소량의 정자가 있기 때문에 피임 성공률은 떨어집니다. 정액을 밖에다 배출한다고 하셔도 성관계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쿠퍼액에 정자가 같이 있다면 질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남성분의 확고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타이밍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사정을 약간이라도 실수해서 사정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 정액이 질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정의 신호가 오기 전에 성관계를 끝내고 몸을 밖으로 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단 1초라도 늦게 몸을 빼시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분출되는 정액 내의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서 임신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만약에 여성분이 가임기라서 자궁경부 점액이 나왔다고 하면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자는 여성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일주일까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배란 전이라고 해도 완전히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뢰사정은 임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정말로 안전한 피임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질병 예방에 콘돔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어, 임균, 매독 같은 대부분의 성병에 대한 예방책으로 콘돔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곤지름이나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는 콘돔을 쓰신다고 해도 외음부가 닿는 부위 완벽히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곤지름이나 헤르페스가 감염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남성의 경우 콘돔을 성관계 내내 100% 계속 착용하고 계셔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콘돔 없이 여성의 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피임이 될 수 있죠. 피임약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생리 끝나고 나서 드시면 피임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피임약은 생리 시작 후 5일 이내에 시작하셔야 그달 바로 피임이 됩니다.
특히 월경 주기가 짧으신 분은 생리 시작하고 3일 이내에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지같이 병원에서 처방 나가는 피임약은 총 28알이 들어있고 이 중에 4개의 위약, 하얗게 변해 있는 다른 색깔의 약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약 없이 계속 28일 주기로 생리 주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편하게 계속 드실 수 있게 나온 약입니다. 경구 피임약이나 임플라논, 미레나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자궁 내 장치는 생리통과 같은 월경 전 증후군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피임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는 여러 가지 피임 방법을 같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피임 시도하시는 분들이 월경 주기 조절법이라고 해서 배란일 주변 기간을 달력으로 계산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임신하는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또 체온을 측정해서 가임기를 예측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거는 월경이 아주 규칙적인 분에 한해서만 하실 수가 있고요. 월경이 계속 규칙적이시다가도 그달 하필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가 포함이 된다면 피임의 실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용 콘돔이나 자궁경부 캡, 그러니까 남성의 콘돔과 비슷하게 여성에게서 장착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요거는 질 내부를 감싸서 정자를 차단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잘 하셔야 돼서 여성분 혼자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살정제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인 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질에 넣는 좌약식이나 젤리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로 질 안에 들어온 정자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 10분 또는 1시간 전에 질 깊숙이 넣어 놓아야 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제품에 따라서 5분에서 60분 정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성교를 반복하시게 될 때에는 그 사이사이에 한 차례 주입을 더 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쿠퍼액만으로 임신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병원에 오신 20대나 30대 여성분들이 쥐레 사정을 하셨다고도 하고 사업 피임약까지 드셨다고 하는데도 임신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쥐레 사정은 사실 피임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쿠퍼액도 임신 가능성은 있다. 질의 사정은 사정 타이밍이 중요한데 횟수가 많아지면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피임을 잘 하셔서 질병의 예방도 하시고 또 완벽한 임신 방지를 하셔서 안전한 성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 우희정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